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외로 의치학대 또는 뭐 대부분 의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진학을 했을 때, 어떤 졸업 후에 진로들이 있느냐. 굉장히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진로들을 실제로는 진학하신 이후에 내가 나중에 졸업하고 생각해봐야지라고 하면 사실은 늦어요. 그러니까 뭐 후반부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저는 일반적인 유학원이 하고 있는 어떤 유학 알선이나 입시학원이 하고 있는 입학시험 과목의 기출문제 풀이, 뭐 쪽집게, 일타 뭐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을 진학하시는 거와 이런 의료 관련한, 특히 의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 수의대가 됐건 약대가 됐건 치대가 됐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4년제 대학의 일반적인 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은 그냥 대학 진학 자체가 목적인 경우 사실 많잖아요. 저도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공대를 다녔고, 그때 당시 이제 전산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이죠. 태동기였었는데 90년대. 솔직히 저 전산학이 뭔고 컴퓨터공학이 뭔지 모르고 그냥 점수 맞춰서 갔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공을 살릴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뭐 구애를 받는다거나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설계 없이, 특히 그게 이제 해외라 그러면 그냥 난 일단 어떻게든 한번 가봤어. 그래서 갔어. 근데 그 다음 계획은 나도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졸업 후에 고민할래? 1년, 2년 공백기가 생기고, 사실 전 이거가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지 의대를 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또 저도 이해하지만 이 조선인의 DNA 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유전자 분명히 있습니다. 입시 유전자. 무조건 어떻게든 들어가기만 하면 해결이 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오해인지 내가 또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졸업 후에 어떤 정착을 해야 되느냐, 어떤 옵션들이 있느냐를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냥 크게 세 개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는 이제 북미권하고 유럽권하고 국내로 다시 리턴하는 이런 세 가지 그룹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국내로 리턴하길 원하는 거나 해외에 정착하길 원하는 두 가지 케이스만 놓고 보면 거의 저희는 지금까지 거의 5대5였던 것 같아요. 거의 5대5. 생각보다 무조건 난 국내 리턴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미국은 저희가 아까처럼 고등과정 통해서 치대 같은 케이스는 보내기는 하는데, 솔직히 의대는 미국은 외국인 자격으로 의대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래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내에 사실 정착한다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북미 쪽은 사실 북미라고 하지만 캐나다니 뭐 남미를 가진 않을 거고, 북미의 캐나다하고 미국 비교해보면 사실 캐나다도 미국으로 가길 원해요. 캐나다 출신들도. 그래서 그냥 미국 하나라고 제가 통칭을 할 거고, 국내를 정착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관건은 어떻게 내가 한국 의사국가고시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 통과하느냐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단계와 노력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정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북미를 제외하고 여러 국가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쪽은 유럽 내에서 의사로서 정착하는 케이스는 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수의 케이스가 있었던 거는 독일이긴 했어요.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의료 인력이 너무나도 모자란 국가 중에 하나고, 실제로 유럽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유럽 내에 정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특히 이제 재작년과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매달 하다 보니까 제 세미나를 듣고 본인들이 아예 1년 동안 독일어 B2를 땄더라고요. 어학연수 갔다 와서. 그리고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갖고 야, 니네 너무 잘했다. 너무 베스트다 이거. 내가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고 한 명은 치대를 작년 같은 경우도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치대를 갔고 한 명은 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요, 졸업하고 이미 B2 정도 있기 때문에 취업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미 이제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것도 좋으나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권하는 루트 중에 하나는 리서치 쪽이에요. 연구 분야들. 특히 그리고 연구라는 게 국내는 워낙에 이게 연구에 불모지고 이 제약 연구나 그런 관련한 분야들이 불모지라 이게 잘 모르시는데 사실 산업이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영어로는 pharmaceutical industry라고 하잖아요. 이쪽은 그냥 일반적인 임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pharmaceutical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여러 가지 기술과 어떤 소재와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여러 가지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인간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들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을 찾아보면 특히나 뭐 이제 유럽에서 석사 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 연계하고 박사 후 과정을 통해서 아주 좋은 연구실 같은 데 취업을 하고 이런 케이스 사실 저는 너무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실제로 저희 가족도 그러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스위스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전망이 밝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취업의 기회가 많은 루트입니다.